일본관에 대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미국관을 네. 좀 봤으면 하는데요. 미국관도 굉장히 인기 있는 관 중에 하나였어요. 미국관도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미국과는 항상 전통적으로 내가 미국인데를 이제 전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리더십을 항상 주요 메시지로 삼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올해도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인트로가 이제 이렇게 복도처럼 된 공간에서 미국 간의 전 세계적인 협력 네트워크, 미국이 전 세계와 진행하고 있는 어떤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유스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배우고 익히고 뭐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자, 뭐 이런 컨셉의 메시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간이 이노베이션 공간이었는데, 보시면은 미국의 성조기에 있는 별을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그 캐릭터 이름이 스파크예요. 그래서 스텝과 스파크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미국 농업과 에너지, 뭐 과학 분야, 기타 여러 분야의 혁신 기술들을 좀 소개하는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공간에 이제 자연스럽게 미국의 이제 50개 주에 있는 뭐 광활한 자연, 그리고 이제 관광 자원, 문화 자원 이런 것들을 그냥 소개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관광 홍보 영상인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LA 다저스 오타니가 좀 등장을 하면서 일본 관광객들 좀 재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의도적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미국과의 핵심은 우주 시대의 리더십을 표방을 하겠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주 공간으로 연결이 됐었고, 마지막에 이제 영상존이 미국의 이제 우주 발사체 공간을 연출적으로 조성을 해놓고, 나사에서 이제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부터 시작해서 발사가 된 로켓이 달과 그리고 우주를 탐험하는 어떤 이런 스토리들을 했는데,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영상의 퀄리티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마 나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주 영상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가져와서 사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미국관이 이번 엑스포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거는 특별히 이 영상존 때문일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많은 관들이 이제 우주 시대의 리더십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공간에서 좀 담고 있었는데,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초기 달 탐사했을 때 그때의 어떤 유물도 이제 좀 가지고, 암석 샘플을 좀 가지고 와서 전시하는 이런 공간으로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잘 봤습니다. 자, 다음 가볼 나라는 프랑스를 한번 가볼까요? 개최국 일본이 프랑스에 대한 애정도가 또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공들여서 전시관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프랑스관 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의 이제 실용적인 메시지 전달, 되게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이었으면은 프랑스관을 아주 감성적인 메시지 전달,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생명의 극장이라는 컨셉인데, 하얀 천이 극장의 막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막을 열고 들어가는 듯한 어떤 이런 느낌의 이제 건축 구조였고, 저 뒤에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제 야간의 조명으로 나오는데, 실제 공간과 안에 컨텐츠의 컨셉이 붉은 실이라는 일본의 소라 같은 거에서 모티브를 얻었대요. 그러니까 붉은색이 아주 강력한 인연, 두 사람 간의 인연이 있으면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빨간 실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재미있는 설화가 있다라는데, 그 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공간을 전체를 좀 스토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관의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은 프랑스의 국가대표 브랜드들이 협찬을 해서 이 공간들을 구성을 했다라는 게 이제 되게 명확하게 보여졌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협찬사를 저렇게 고급지게도 소개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프랑스관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 저게 뭐지? 이랬는데 협찬사 소개를 정말 상당히 품위 있게 한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공간이고, 붉은 실과 맥동이라는 이제 컨셉이었는데, 이렇게 심장이 뛰는 소리, 그래서 뭔가 사람과 사람의 연결, 문화와 문화의 연결,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중에 루이비통의 장인정신에 대한 것들을 아마 일본도 장인정신 하면 묻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브랜드 상징인 루이비통의 트렁크죠. 이제 트렁크를 오브제로 해가지고 공간을 조성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만져보니까 정말 가죽이더라고요. 이거 철거는 누가 하지 도대체? 막 이런 생각을 잠깐, 철거를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알자스 와인이라는 프랑스의 대표 화이트 와인 회사예요. 화이트 와인으로는 이제 최고 수준의 와인 브랜드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고, 이 와인이 아시아계 음식에 잘 어울리는 와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프랑스 와인의 대표 브랜드가 아닌 이 브랜드가 들어온 이유가 뭐 그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공간에 저렇게 와인을 숙성시킨 어떤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뭐 체험 테이블 안에서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좀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크리스찬 디올 공간입니다. 다양한 크리스찬 디올 작품들은 그냥 전시를 하고 있었고, 저 디올의 뉴룩 그 네네. 디자인인데 저게 세 가지 복이 있는데 프랑스 국기 색깔이네요. 네네. 전체적으로 국가관 전체에서 컬러를 국기색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존인데요. 섬나라 일본을 표현한 존인 것 같아요. 뭐 미래에 그리는 도시들을 이렇게 저게 아일랜드 타입으로 이렇게 조형들을 좀 만들어서 전시를 했고, 앞에서 얘기했던 파동, 심장의 맥박을 이렇게 위에서 이제 전시로 좀 표현을 하고 컬러로 정리를 좀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일본의 어떤 유대를 표현했는데, 이제 오브제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바로 이건데, 이제 왼쪽이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이고 오른쪽이 오키나와의 슈리성입니다. 근데 지금 빨간 줄로 연결이 되어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붉은 실의 스토리를 담은 거고, 그 2019년에 노트르담 성당하고 슈리성 모두가 이제 화재로 세계적인 유산이 손실이 되는 이런 사고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복원이 되면서 25년, 26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마 재개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어떤 문화적 연대 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좀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간은 마무리가 됐고, 프랑스 하면 뭡니까? 빵이죠. 네, 그래서 저도 프랑스관 그 카페테리아 가서 프랑스 빵을 먹었습니다. 네, 일본 에디션으로 말차 크로아상이 있었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여행이었는데요. 다음은 영국 한번 가볼까요? 네, 영국관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건축에서 지금 아마 타공된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블릭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타공 블릭 같은 주제를 공간 컨셉에서 그리고 메시지로 이제 많이 담고 있었는데, 주제가 이제 Come Build the Future였습니다. 그래서 저 보시는 캐릭터가 천공 픽셀, 아까 건축에서 있었던 그 픽셀 혹은 브릭을 나타내는 이제 캐릭터고요. 마스코트 이름이 픽스입니다. 그래서 저 픽스가 이제 스토리를 쭉 이끌고 가는데, 스토리 라인은 영국으로 출장 간 일본 아빠가 딸하고 이제 여행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공유하는 이런 스토리로 이제 맥을 가지고 가고 있었고, Come Build the Future의 핵심이 되는 게 아주 이제 작은 아이디어들, 이런 아이디어들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메시지였는데,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영국이 뭔가 아주 작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화기, 증기기관차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작은 아이디어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체험인데, 픽스가 아이디어 하나인 거죠. 픽스가 다양한 오브제로 바뀌어요. 근데 그 오브제로 바뀔 때마다 관람객들이 저렇게 테이블에 버튼을 누르면 이게 실시간 현장 컴피티션이 돼서 위에 이제 모니터에 내가 누른 개수가 이렇게 브릭으로 쌓이는 이런 체험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관람객들이 영상을 집중해서 보고 이런 효과들도 있고 또 이제 재미도 있고 뭐 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픽셀로 된 입체 영상존에서 이제 영상으로 표현하는 공간이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엑스포 때 이제 가장 많이 기대하는 관 중에 하나가 영국관이에요. 상해 때도 그랬고, 뭐 밀라노 때도 그랬고, 굉장히 심플한 하나의 메시지를 공간 전체에서 담아내고 있는 게 이제 영국관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상해 때는 이제 헤드웍 스튜디오가 실제 이제 생명의 씨앗이라는, 정말 씨앗을 모아가지고 그냥 건축 오브제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연출들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는 공간을 구성하는 방향성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그런 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관까지 아주 잘 봤어요. 세계 여행을 하면서도 또 메시지를 받으니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독일관을 좀 다녀왔는데, 보신 것처럼 독일관이 제일 위에 와 도이치 이렇게 써있죠. 독일관의 컨셉이 와입니다. 그리고 독일관은 건축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원형이고요. 전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은 주제였습니다. 맨 앞에 보였던 아까 그 귀여운 녀석이 마스코트인데요. 단순한 마스코트 오브제가 아니라 오디오 가이드 역할을 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파빌리온 자체에서 뭐 방문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우리 미래를 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고요. 와로 저기 이렇게 메시지에 있는 동그란 까만색을 딱 찍으면 고기고기에서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귀여운 안내 도구로 잘 쓰였던 것 같습니다. 독일과는 이 순환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시관 내내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미래의 서식지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순환형 사회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CO2 배출을 어떻게 하면 없애거나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기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독일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들이 이어졌었고요.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건 올라갔더니 전시관이 진짜 서큘레이트, 동그랗게 돌아가게 만들었더라고요. 보이시죠? 제가 돌리는 게 아니라 저는 가만히 서 있는데 전시관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돌아가는 소파에 누워서 천장에 붙어 있는 영상들을 같이 보는 그런 구성도 되어 있었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친환경, 미래, 지속 가능성 이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전시관 전체에 저렇게 오브제들이 자연적인 요소들이 많았었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저희가 처음에 받았던 와를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려서 넣으면 아주 이미지가 굉장히 캐릭터가 귀여웠습니다. 너무 귀여웠죠. 네. 독일은 항상 저렇게 그 관람객들이 전시 컨텐츠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오브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비춰가지고 컨텐츠를 제공을 하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김없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는 포르투갈관도 좀 다녀왔는데요. 포르투갈은 컨셉이 바다, 푸른 대화였습니다. 아무래도 포르투갈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대항해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그 역사, 그리고 포르투갈이 일본에 도착했던 그 시대가 아주 주요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포르투갈어를 일본이 그대로 차음을 해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빵, 이것도 포르투갈어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단어를 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일본과 포르투갈의 어떤 동질성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매달린 로프 그리고 재활용한 그물 이런 걸 통해서 파도의 유동적인 흐름, 햇빛과 바람 같은 자연적인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수산경제 그리고 환경 발자국들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되게 다양한 나라들을 한번 봤습니다. 벌써 그냥 몇 개국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5월에 가긴 했었지만 굉장히 날도 더웠거든요. 가다 보니까 숨도 차고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여기 이만큼 저희가 왔는데요. 자, 저희는 여기서 물 한 잔 마시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 주재관, 그리고 다양한 엑스포의 시설과 멋진 볼거리들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